그리고 턱을 들어 올려서 목을 위로 쭉 뽑아주고 그 다음에 턱을 당기게 해서 후두골을 받쳐서 살짝 올려주면 이 뒤에 수축되어 있던 근육들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요가 핸즈온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다사나와 우르드바 하스타사나를 배워보려고 해요. 이 두 자세가 비슷한데요. 먼저 우리가 핸즈온을 하려면 바르지 않은 정렬과 바른 정렬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르지 않은 정렬을 바른 정렬로 만드는 핸즈온을 살펴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는 바르지 않은 자세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해보고 이 자세들을 핸즈온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핸즈온하는 방법도 직접적으로 내가 손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도구를 써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방법의 종류도 나누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수리아 A에서 첫 번째 나오는 동작인 타다사나를 볼게요. 타다사나를 할 때 바르지 않은 자세의 정렬을 총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자세히 많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케이스 공부를 4가지 정도로 나눠서 해보면 적당할 것 같아요. 먼저 다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타다사나 자세를 했을 때 바르지 않은 자세의 정렬 첫 번째는 골반 전방경사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기울여져 있고 허리에 전만 곡선이 심하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세를 서 있게 되면 호흡이 가슴으로 많이 뜨면서 좀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체형은 골반이 후방경사된 체형 한번 보여줄까요? 네. 그렇죠. 골반이 뒤로 넘어가면서 허리가 반대로 C자를 보이면서 이렇게 곡선이 생기는 거죠. 후만 곡선이 생기는 거고요. 보통 남성분들이 이렇게 골반이 후방경사된 체형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통증은 허리가 좀 뻐근하게 아프고 또 디스크 관련된 질병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골반이 뒤로 말리면서 디스크가 뒤로 밀리게 될 거고 그러면 신경 뿌리가 눌리는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어깨를 긴장하고 있는 체형이에요. 이렇게 어깨와 귀가 가까워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조금 과장되게 보여드린 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수련 지도를 하거나 길에서 사람의 체형을 볼 때는 어깨를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어깨와 목이 가까워지면서 목 어깨 통증을 많이 말씀하시는 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 4번째는 거북목인데요. 목이 앞으로 빠지고 턱이 들리는 체형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거북목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골반 전방경사나 후방경사랑 같이 결합이 돼서 나타나거든요. 그 결과로서 거북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턱을 이렇게 앞으로 뺀 체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목 뒤쪽에 이제 후두골이라고 하는 후두하근과 같은 그런 근육들이 많이 단축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체형의 자세를 교정을 해볼 건데 타다사나의 자세가 바르지 않게 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바르지 않은 유형이었던 골반 전방경사 체형에서 여기서 그대로 우르드바 하스타사나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렇죠. 내가 처음에 서 있던 자세가 바르지 않았다 보니까 그대로 명치가 열리고 골반이 앞으로 많이 기울여진 상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체는 더 왜곡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다사나 자세에 있을 때부터 바른 정렬을 맞출 수 있도록 핸즈온을 해줘야 되고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다음 자세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번엔 핸즈온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워볼게요.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4가지 바르지 않은 체형을 핸즈온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 자세였던 골반 전방경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른 기준선을 하나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핸즈온을 해야 될 텐데요. 그 기준선은 귀, 어깨, 골반 측면, 무릎 측면, 복사뼈가 지면과 수직이 되는 선, 그 선을 기준으로 향해서 핸즈온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골반이 전방경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명치가 많이 앞으로 나와 있고 엉치뼈가 많이 들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핸즈온 해보도록 할게요. 지도자가 수련자의 측면에 서서 명치와 엉치뼈를 잡아요. 그리고 얘가 다 우리가 사용했던 기준선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척추를 중립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핸즈온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손을 직접 사용해서 수련자의 몸을 만졌잖아요. 이성간이거나 아니면 친하지 않거나 아직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서는 이렇게 몸을 직접 만지는 핸즈온이 부적절할 수 있어요.
특히나 명치 같은 곳은 가슴의 바로 밑부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엉치뼈는 엉덩이와 가까운 부분이고 신체의 민감한 부분을 손으로 직접 터치했을 때 불필요한 불쾌감이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핸즈온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로 수련자의 신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수련자가 직접 자기 명치와 엉치뼈 부분에 손을 얹게 하고 지도자는 그 위를 손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골반이 전방경사되어 있는 체형에서는 이렇게 손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기준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체형 교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련자의 입장에서도 지도자가 바로 자기 몸을 직접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덜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가 블록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핸즈온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명치 쪽에 블록을 댈 수도 있고요. 그럼 지도자가 수련자의 한 손으로 블록을 잡게 하고 나머지 한 손은 엉치뼈 위에 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른 정렬로 맞춰주는 핸즈온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명치를 좀 닿는 느낌을 인지하게 해주시는 게 핸즈온 할 때는 중요할 거고 이럴 때 큐잉이라고 하죠. 지도 멘트를 적절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핸즈온 경험을 쌓으면서 적절한 말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자세로 골반 후방경사 체형을 핸즈온 해볼게요. 골반이 후방경사되어 있는 체형도 마찬가지로 먼저 직접적인 터치로 핸즈온을 한다면 엉치뼈에 손을 짚어서 골반을 세울 수 있게 그리고 명치에 손을 짚어서 이런 체형의 경우에는 명치를 살짝 밀어내는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골반이 뒤로 말려 있을 때는 명치가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밀어서 세우는 느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터치를 할 때 수련자의 손을 먼저 사용한다면 명치와 엉치뼈를 수련자의 손으로 덮어주고 그 위를 지도자가 만져서 핸즈온 해주는 방법이 있죠. 마찬가지로 엉치뼈를 세워 올리고 명치를 앞으로 미는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블록을 사용하는 거예요. 블록을 사용했을 때는 골반 후방 체형이고 명치에 블록을 대고 그렇죠. 엉치뼈는 손을 짚을 거고요. 해서 마찬가지로 엉치뼈를 살짝 들어 올리고 이때 블록을 밀어내는 힘을 쓰면서 척추를 중립으로 맞출 수 있도록 자세를 교정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엔 세 번째 체형이었던 목과 어깨를 긴장하고 있는 체형을 핸즈온 해볼게요. 목과 어깨를 긴장하게 되면 이게 귀와 어깨와 가까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깨와 목에 이렇게 과하게 힘을 쓰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체형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목과 어깨에 많은 통증을 유발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핸즈온을 할 때는 어깨를 살짝 만져서 이 수련자가 목과 어깨를 긴장하고 있음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이완할 수 있게 목에서 어깨가 멀어지도록 어깨를 바닥으로 낮출 수 있게 핸즈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깨를 긴장하고 있으면 어깨를 짚어서 만져주고 그리고 어깨를 끌어 낮출 수 있게 핸즈온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많이 힘이 들어가지 않는 핸즈온 방법이고요. 이 핸즈온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골반이 전방경사일 때와 후방경사일 때 했던 핸즈온과는 약간 달라요. 골반이 전방경사이거나 후방경사일 때 했던 핸즈온의 목적은 자세의 정렬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였다면 지금 한 핸즈온은 불필요한 긴장을 인지시키고 이완하게 하는 핸즈온이었죠. 그래서 핸즈온에도 종류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자세는 거북목이에요. 목이 앞으로 많이 빠져서 턱이 앞으로 향해 있는 자세인데요. 체형은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봤던 골반 전방경사와 후방경사를 핸즈온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른 정렬의 기준선에 몸이 들어오도록 핸즈온 할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지도자가 수련자의 측면에 서서 한 손은 턱을 가볍게 잡고 한 손은 뒤통수에 후두골 있죠. 후두골을 가볍게 짚어줄 거예요. 그리고 턱을 들어 올려서 목을 위로 쭉 뽑아주고 그 다음에 턱을 당기게 해서 후두골을 받쳐서 살짝 올려주면 이 뒤에 수축되어 있던 근육들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거북목에 했던 체형을 턱 끝과 뒤통수를 받치고 턱을 들어 올려서 목을 위로 쭉 뽑고 그 다음에 턱을 자연스럽게 당겨서 목이 정상 정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핸즈온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르드바 하스타사나를 핸즈온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타다사나와 마찬가지로 우르드바 하스타사나도 바르지 않은 자세의 정렬은 4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골반 전방경사 체형인데요. 이 전방경사 체형을 어떻게 교정하는지 같이 볼게요. 골반이 전방경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르드바 하스타사나를 했을 때죠. 이럴 때도 명치에 손을 얹고 엉치뼈를 짚어서 바른 정렬상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핸즈온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척추가 중립이 될 수 있게 수련자를 지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수련자가 합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다사나 할 때처럼 수련자의 손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요가 블록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명치를 짚고 또 손도 손 바닥을 향해서 짚는 것보단 손 날을 향해서 짚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군데를 짚고 바른 정렬로 향할 수 있도록 정렬을 맞춰주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세에서는 골반 후방경사를 핸즈온하는 걸 살펴볼 건데요. 골반이 후방경사된 상태에서 우르드바 하스타사나를 하게 되면 이런 자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자세의 회원님을 보신다면 먼저 엉치뼈, 허리 부분을 짚고 명치 부분을 살짝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꼬리뼈, 엉치뼈는 살짝 들어 올리고 명치는 앞으로 내밀도록 해서 척추가 중립이 될 수 있도록 핸즈온을 해주시면 돼요. 이 자세도 마찬가지로 손을 천장을 향해서 뻗어 있기 때문에 수련자의 손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도구를 사용해서 블록으로 명치를 짚어주시고 엉치뼈 쪽은 손날을 사용해서 짚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중립 자세를 맞춰줄 수 있도록 엉치뼈는 들어 올리고 명치는 앞으로 살짝 내밀 수 있게 맞춰주실 수 있어요.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세 번째 체형은 어깨와 목의 긴장이에요. 손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게 되면 특히 더 목과 어깨의 긴장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목과 어깨 사이에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장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어깨를 짚어서 긴장을 인지시키고 그 다음에 어깨가 좌우로 넓어질 수 있게 핸즈온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체형인데요. 네 번째 체형은 거북목이에요. 우르드바 하스타사나 자세를 했을 때 거북목이 나타나는 체형을 어떻게 핸즈온 하는가. 이때는 마찬가지로 한 손은 턱을 짚어줄 거고요. 한 손은 뒤통수를 받쳐줄 거예요. 그래서 수련자가 목을 길게 쭉 뽑아 올리고 턱을 당길 수 있도록 핸즈온을 해주시면 목의 경추 정렬을 중립으로 회복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타다사나와 우르드바 하스타사나를 묶어서 핸즈온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바르지 않은 체형의 종류 4가지 해서 이 4가지를 어떻게 핸즈온 할 것인가, 그리고 지도자가 직접 손을 써서 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핸즈온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